네, 안녕하세요. 로얄법무법인의 최정필 변호사입니다. 저번 시간에 감가상각에 대한 얘기를 조금 해드렸어요. 그래서 토지는 감가상각이 일어나지 않는데 건물은 감가상각이 일어나서 노후화 정도에 따라서 그 가치가 하락한다. 그래서 토지의 가격하고 건물의 가격이 합쳐진 가격을 매수하는 것이니까 그 토지 가격이랄지 건물의 가격이랄지 어떤 것을 더 비중 있게 포함된 가격인지 보고 매수하시는 게 좋다. 이런 얘기를 드렸습니다. 재개발, 재건축, 지역주택조합 이런 많은 토지를 개발하는 방식들이 있는데요. 그 토지를 개발하는 방식 과정에서 흔히 가치가 많이 상승돼서 그 부분을 보시고 투자를 결정하시거나 아니면 재건축 대상 아파트를 사시거나 재개발 대상 물건을 사시거나 아니면 지역주택조합에 가입하시거나 이런 일들이 상당히 많이 있어요. 근데 이제 그런 투자적인 관점에서 이제 사시는 이유, 그러니까 이 가치가 올라가는 이유에 대해서는 자세히 이제 알지 못하고 들어가시는 부분들이 있더라고요. 이거는 왜 재건축과 재개발과 지역주택 조합을 결성해서 부동산을 만들었을 때, 특히 아파트를 지었을 때 왜 이익이 발생하는가에 대한 질문이에요. 천천히 조금 설명을 해드릴게요. 원래 토지는 자기 마음대로 이용할 수 있는 토지였어요. 거기에다가 벼를 심거나 아니면 가축을 운영하거나 이렇게 운영을 할 수 있는 그냥 이게 이용 가치, 그러니까 토지 본래의 이용 가치만을 이제 이용하게 됐었는데 이게 도시화가 되면서 이 토지를 집약적으로 이용하는 방식으로 건물이라는 걸 사용하게 됐어요. 더 견고한 건물을 지어서 그 건물이 이제 올라가서 더 높은 건물이 지어지고 이걸 이용 가치를 좀 극대화하는 방향, 이 방향으로 조금 이렇게 도시들이 발전해 왔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입지라는 개념이 조금 생겨나게 되는데 어떤 입지는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입지인 반면에 어떤 입지는 사람이 모이지 않는 입지여서 이 모이는 입지와 모이지 않는 입지 간에 가격상 차등이 발생하게 됐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은 저희가 지금 흔히 얘기하고 있는 광화문이랄지 아니면 여의도랄지 아니면은 강남이랄지 이렇게 GBC, CBD, YBD라고 얘기하는 중심 지역은 사람이 항상 모이는 지역입니다. 이 지역하고 이제 지방의 어떤 소규모 면 단위, 읍 단위 지역하고는 입지적 가치가 아예 전혀 달라요. 그건 사람이 모이기 때문에 그렇거든요. 그러면 이렇게 모이는 이 토지하고 이 모이지 않는 한산한 토지는 이용 방법이 전혀 다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모이는 토지에는 더 많은 이용을 할 수 있게끔 용도를 변경해 줘야 되고 이용하지 않는 토지에는 굳이 구태여 이 토지를 다른 방식으로 개발할 것을 용인해 줘서는 안 되는 토지가 될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지역을 먼저 나누게 됩니다. 첫 번째는 주거지역이 있고요. 공장지역도 있고 그 다음에 상업지역도 있습니다. 저희가 흔히 얘기하는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지역은 상업지역이라고 하고 그리고 우리가 사는 지역은 주거지역. 여기에는 1종 주거지역, 2종 주거지역, 3종 주거지역 그리고 근린생활시설 이런 것들을 만들 수 있는 지역이 다 나누어져 있어요. 이렇게 나누어져 있는 지역들 간에 가장 이제 토지의 이용관계에서 중요한 부분은 용적률입니다. 용적률이라는 것은 이 땅 한 칸, 그러니까 저희가 이제 평이라고 부르는 그 땅의 한 부분을 이용을 할 때 얼마나 그 면적을 더 고밀도로 이용할 수 있는가를 허용하는 기준이. 가령 예를 들어서 상업지역 같은 경우에는 1200% 혹은 1000%도 굉장히 많거든요. 1200% 정도라고 얘기하는 얘기는 예를 들어 100평의 땅이 있다고 하면은 이 100평의 땅에 1200%, 즉 1200평을 100평 곱하기 1200%에 해당하는 부분을 더 지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더 높은 건물로 올라갈 수 있는 면적이 허용되겠죠. 보통 이제 통상 이제 저희가 주거지역으로 얘기하는 아파트들은 용적률이 250% 정도 되는데 그 250% 정도에서 기부 체납이나 아니면은 임대주택들을 지으면 300%까지 올라갑니다. 그러면 한 3배 정도, 그러니까 한 1000평 정도의 대지에는 3000평 정도의 규모가 나오는 아파트를 지을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어떤 옆에 있는 단독주택지는 토지 가격이 싸고 아파트 대지는 가격이 비싸고 또 물론 상업지역은 더 비싼 이유는 그 땅 한 평당 사용할 수 있는 용적률의 가치가 다르기 때문이에요.
비견하게 어떤 일반 대지는 지을 수 있는 건물이 용적률이 100%입니다. 그러면은 이 땅 한 평을 사면은 여러분이 이 땅에다가 건축할 수 있는 면적은 한 평이라는 거죠. 근데 주거용, 저희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흔히 주거용 아파트로 사용되는 게 300%인데 그럼 이건 3배의 더 큰 면적을 지을 수가 있어요. 상업지로 가면 1200%, 12평, 12평을 더 크게, 12배를 더 크게 지을 수가 있죠. 그러면은 이 한 평을 사용하는 가치보다 상업지역은 12배의 가치가 더 높아져야지 상식적으로 말이 되는 거겠죠. 그래서 그 용적률, 사용할 수 있는 용적률에 따라서 그 대지의 가치가 달라진다 라고 이해하시면 좀 편할 것 같습니다. 재개발, 재건축하고 지역주택조합 얘기로 넘어와 보면 어떤 땅은 지역주택조합 땅이든지 재개발 땅이든지 재건축은 조금 더 반대 얘기고요. 좀 다른 얘기고 재개발 땅하고 지역주택조합의 땅은 본래 아파트나 이런 부지로 이용되던 땅이 아니었어요. 그냥 논으로 사용되는 곳도 있었고 혹은 건물이 아예 지어지지 않은 곳들도 굉장히 많았단 말이에요. 그런 땅들을 아파트로 올린다고 얘기를 하면은 그 용적에 해당하는 비율을 3배 이상 끌어올리는 거예요. 지가를. 당연하겠죠. 왜냐하면은 맨 처음에는 그 한 평을 제대로 활용도 못하던 땅을 아파트를 지음으로 인해서 전체 땅의 3배의 가치를 더 높여버리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기 때문에 지역주택조합이나 아니면 재개발조합의 땅값이 상승하는 것이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편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용적률이 땅을 보는 관점에서 굉장히 중요하다. 이 얘기를 오늘 드리고자 합니다. 네, 지금까지 로얄 법무법인의 최정필 변호사였습니다. 감사합니다.